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 예상대로 시장이 조금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어제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5%대까지도 내려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안쪽으로 끝났고 1% 이하로 0.88% 밀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1% 정도로 밀렸으니까 양호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죠. 관세맨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요 정도 보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제 환율이다라고 기존에도 제가 언급드렸었죠. 불안하실 때 글로벌 이벤트가 있다. 불안하시죠? 그러면은 환율을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율이 급변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조심하는 게 좋고 확인하고 가는 게 좋고 환율이 안정적이다 싶으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만 봐야 된다면 그냥 환율 보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 수급까지 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슈로 다우지수가 26,100포인트를 깨고 이렇게 막 쭉 내려가서 크게 급락이 나오면 안 좋겠지만 여기만 터치하고 뭐 흔들기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작은 출발은 개파락이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1.7%까지 그러니까 60일선 테스트 겸 26,1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이쁘게 나와서 21선까지 붙여놨다. 그러면은 당장 뭐 큰 악재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우려감 정도. 약간의 우려감은 있네. 근데 그 류어 부총리랑 해서 고위급 협상단 워싱턴 간대잖아. 워싱턴 간대잖아. 일단 가서 트럼프랑 협상을 해야겠지. 10일날 인상되기 전에 야 우리 빠르게 하자. 중국 사람들 뭐 만만디라고 하나요? 그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아유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런 느낌처럼 좀 느긋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질질질질 끌어서 본인들이 급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래? 그럼 급하게 만들어줄게라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참아주다가 이건 제 생각이라고 했어요.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니네 북한 하나 저렇게 통제 하나 못하고 뭐했냐. 안되겠다. 빠르게 해결하자.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 북한이랑.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었죠. 어제 말씀드려서 어제 영상 보세요. 디테일한 거는. 그래서 뭐 일단은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고 협상을 하겠다 라고 중국이 밝혔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감이 해소되고 이제 장중에 저점 매수세가 쭉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다우지수는 양호하다. 이 정도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 만약에 오늘 다시 한번 흔들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탈이 나와서 쭉 밀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은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구간에서 계속 올라오는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와 나스닥 너무 강하네요. 여기서 7,800포인트 정도까지만이라도 요 구간까지만이라도 한번 내려와서 21선하고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갈 만도 한데 그냥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한다. 이거 너무 강하다 나스닥. 이런 얘기를 꾸준히 언급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밀리지를 않아요. 얘는. 밀려도 뭐 2%까지 밀렸어도 크게 티가 안 나죠. 그냥 8,000포인트 죄송합니다. 8,000포인트 정도 살짝 흔들기 나오고 진짜 장대 항복으로 그냥 뽑아버렸죠. 그래서 뭐 한 마이너스 0.5%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뭐 밀리는 거는 뭐 당연한데 여기를 봐야 된다. 2175포인트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최근에도 지키고 했었는데 여기가 지켜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겨우겨우 가까스로 지켰어요. 만약에 여기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2130포인트를 자꾸 내려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이게 이탈해갖고 쭉 밀려 내려갈 모양을 만들면 참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 아래서는 2175포인트 밑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좀 안심하는 게 어떻겠냐. 요런 모양새가 나왔죠. 저점 매수세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사나요? 이 위기 상황에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누가 사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요런 수급을 보는 겁니다. 자, 코스피 주식을 볼게요. 외국인들 오늘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려감이 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려감이 컸다. 어제 뭐 북한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우려감 저는 좀 많이 완화되는 것 같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북한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외국인들이 먼저 떠나야 돼요. 전쟁 나면은 여기서 돈을 회수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전쟁이나 이런 건 아예 염두를 해두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거기다가 북한 쪽은 아예 염두를 해두지 않았고 거기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중국이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요건데 이 친구들이 이것도 걱정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2천억 매수가 들어왔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우려감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선물도 뭐 소폭이지만 매수 이 정도는 그냥 관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좀 매수했고 자 옵션 동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이틀 앞두고 꼭 이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다. 지금 국제 외교적인 상황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커질 수는 있다 해서 위에를 혹시나 막아뒀던 거 오늘 좀 밀렸으니까 막아뒀던 부분을 콜옵션 매수를 하면서 살짝 풀어줬습니다. 위로 조금 가도 올라가도 내가 살짝 열어놓게 이제는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하락 포지션을 다 청산할 수는 없어. 밑에도 혹시나 모르니까 아래쪽 하락 포지션도 저 밑에 내려간다기보다는 이 근처에서 조금 더 밀렸을 경우에 수익 볼 수 있는 현재 지수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조금은 사놓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열어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만 거래하면은 모레 종가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상품이에요. 옵션은 더 이상 거래가 안 돼요. 주식으로 치면은 비유는 좋은 비유는 아닌데 주식으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니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쉽게 표현해드리면은 이게 모레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무조건 상장 폐지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좋은 예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 상장 폐지되고 똑같은 놈이 다음 달에 또 상장 폐지되는 놈이 다시 등장해요. 매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월 없어지는 거예요. 옵션은 없어지는 상품이고 그 다음 월 한 달 뒤에 두 번째 목요일에 없어지는 상품이 또 생겨요. 근데 요 상장 폐지될 때 그냥 휴지가 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권리. 옵션이라는 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익을 본 만큼 결제를 받아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좋은 거고 천천히 올라간 거 의미 없어. 확 한번 올라가야지 그런 거고 좋은 거고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롱숏 전략이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선물 옵션 관련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상승과 지금 지수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 저 친구들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이 지수권이 아니고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은 없다. 확 위로 한번 치고 가던지 확 밑으로 한번 내려가던지 둘 중 하나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베팅한 거예요 오늘은. 근데 위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모양이긴 해요. 근데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 오늘 그냥 냅다 팔았죠.
금융투자는 뭐 원래 단기성 자금이니까 매수가 들어오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기관이 좀 똘똘하게 행동한 거는 위쪽을 조금 열어놨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들은 이제 기존에 위아래 베팅해놨던 거 그냥 손절치고, 그리고 뭐 하방 쪽인 거는 약간의 이제 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오늘 물량 좀 뺏긴 것도 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위아래, 기관은 약간 위쪽,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만 봤을 때요. 내일 모레가 이제 만기일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오래 있기보다는 위든 아래든 저점 매수로 위로 쫙 끌어올리던, 아니면은 이제 악재,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악재다라고 인식을 해서 밑으로 한번 밀리던, 그러려면은 어딘가에서 뉴스가 나와야겠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봐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추세 밴드 안에 있다. 그리고 기존에도 요 때도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740포인트만 유지해주면 되고 747포인트 정도 여기만 회복하면은 크게 문제 없는 그림이다라고 했는데, 뭐 역시나 이번에도 747포인트 이 구간은 훼손하지 않았다. 여기는 지켜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코스닥은 현재는 지수 자체는 크게 염려될 게 없다. 개인적인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사이사이에서 이제 오늘 조금 밀렸다고 해도 반등이 나올 종목이냐, 아니면은 힘없이 그냥 무너질 종목이냐,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환율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럼 환율이 급등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존에 먼저 선상승한 것도 있죠. 그래도 좀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환율이 안 올랐어요. 거기다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려감이 있다 그러면 환율이 또 올라야 돼요. 근데 환율이 또 안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마이너스 3.5원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이 안정화를 보였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아무리 때려도 국제 환시장, 외환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 어저께 반응 봤는데 미국도 반등 쫙 나오고, 중국도 오늘 뭐 마이너스 반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양호하고 하락은 멈추고, 류어 부총리는 가서 협상한다고 하고, 뭐 악재될 게 뭐 있겠느냐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유리한 기업은 수출주 같은 경우가 돼요. 조금 싸게 팔더라도 더 많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여러분들이 뭐 독일의 유명한 이제 뭐 벤츠라던가 뭐 BMW라던가 이런 BMW라던가 이런 차들, 외제차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기존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율이 올라간 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벤츠랑 BMW가 한국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파는데 환율이 저렇게 올라. 그러면 원화 가치가 내려간 거잖아요. 저 원화 가치가 내려간 거죠. 달러가 강세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벤츠를 예전에 1억에 팔고 있었는데, 벤츠 BMW 제품이 1억에 팔고 있었는데 이거를 9천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 고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살까? 1,000만 원이라도 싸졌는데. 그쵸? 우리나라 제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10 요즘에 잘 팔린다고 하죠. 생각보다 잘 팔린다. 기존에 스마트폰 시장은 좀 하향세였는데 잘 팔린다고 하죠 이번에. 의외로 잘 팔리네. 본인들도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자, 그래서 요거 외국에서 계산해 팔리를 해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95만 원? 9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더 살만하잖아요. 기존보다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출주는 좀 더 판매하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쪽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뭐 화학이라든가 여러 몇몇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가비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원가비에서 약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 막 얘기하는데 유류세 받잖아요. 그렇게까지 부담이 약간한데도 그렇게까지 부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요런 원가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 꽤 많이 있죠. 소재 쪽이나 이런 쪽 보시면은 화학 소재 뭐 이런 쪽을 보시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주가 좀 유리하고 요 정도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가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조금 내려왔는데 그동안 갤럭시 폴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면은 밀린 것도 아니지.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 10%도 안 밀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크게 밀린 것도 아니죠. 삼성전자 치고는 좀 꽤 밀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긴 저항받아서 밀려야 되는 자리였고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자리였고 거기에다 갤럭시 폴드 이슈가 같이 있었죠.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밀린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되는 핑계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밀지 않았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반등 시에 21선 여기 회복 안 되고 46,000 이 구간에 회복 못하고 다시 한번 뭐 하락 찍으러 내려왔다. 크게 뭐 우려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라와서 뭐 정리 못했어도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저점 매수 나오고 하잖아요. 지가 밀려봐야 뭐 44,000원, 43,500원이 정도 아니겠어? 요런 기존의 전략 그대로 들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뭐 대표 종목으로 좀 하락하긴 했는데 외국인들도 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양이었고 하니까 보여드리면은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제 기관이 판매하고 개인이 산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기관이 던진 거예요. 기관이 여러분들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랑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던져서 음봉을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외국인이 좀 샀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 정도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밀려주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로 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같이 봐야겠죠. 하이닉스도 오늘 뭐 수급이 괜찮았다. 그래서 역시나 기관이 던지고 이거를 외국인이 다 받았다. 이거는 개인도 얼마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기관하고 개인이 같이 던져 이거를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던져주면 땡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내놔 던져주면 땡큐. 근데 이게 그 전에 살짝 조절한 거 다시 떼우는 정도다. 요 구간에서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 움직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반응이 좋았는데 장이 저렇게 밀리고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서도 뭐 반등이 나왔으면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LG전자도 같이 뭐 양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하고 개인이 많이 던졌죠. 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 LG화학은 조금 밀렸는데 삼성 SDI는 좀 양호했다. 왜냐면은 삼성 SDI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위에서 그냥 잠깐 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쉬는 거잖아요. 잠깐 쉬고 저점 매수세 이용해 갖고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을 보면은 아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밀려 있는데 갤럭시 폴드 이슈가 있으니까 밀려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워낙 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G전자도 세고 이런 상황이라서 매수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다. 차라리 삼성전자 밀려 있는 거 살 거냐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니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SDI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밀릴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22만 원대까지 23만 원 아래에 주거나 뭐 요 근처 전후 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짧게 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배터리 쪽은 길게 몇 년 볼 사람만 접근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매매, 투기 이런 쪽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 구간에서 하단 구간에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보고 싶지가 않네요. 많이 던지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 몇몇 종목 대표 종목만 좀 봐드리고 했는데 뭐 어제 설명해드렸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크게 우려감은 없다. 조금은 밀려도 크게 우려감은 없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확인했는데 코스피랑 뭐 지지선 다 지켜주고 있잖아요.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뭐 주요 종목 중에서 뭐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종목들 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조용하셨는데 걱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가 신경 쓸까봐 배려를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아유 좀 밀려서 가겠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변수가 아니고 외부 변수잖아요.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건 외부 변수죠. 이건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김정은은. 그래서 이 북한 이슈로 북한 리스크로 해가지고 지수가 흔들린다. 이거는 다 회복을 해요. 항상 언제나 회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핑계 하나 만드는 조정. 만약에 하락장이었어도 하락장의 끝을 만드는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이 북한 리스크가 오히려 뭐 계속 핵을 쏘고 ICBM을 날리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위쪽으로 상승하던 구간이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2차 북미회담 때 잠깐 이제 기류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잠깐 관망하는 수준, 기다리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하고 기다리는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미사일 조그마한 거 하나 쐈는데 미국이 반응을 안 해.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반응을 안 해. 저거 미사일 아니야, 발사체야. 뭐 이 정도로 하고 국경도 안 넘어갔어. 도발하는 거 아니네. 그리고 나서 은근슬쩍 떠넘기죠. 저거 미국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위배된 게 없어. 근데 한국이랑 미사일 안 쏘기로 한 거 아니니? 한국 네가 얘기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죠. 여론에서 우리나라 보고 얘기해보라고. 대화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트럼프가 뭐 관세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죠. 관세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맞불 작전을 놓은 게 아니라 아니야 협상 빨리 하자. 야 협상 그냥 빨리 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 갈 거야. 워싱턴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올리지 말고 기다려. 어차피 10일 날부터 올린다고 했고 추후에 뭐 계속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하러 갈 거니까 기다려. 우리 8일 날 갈 거니까 기다려. 니네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시각으로 한 9일 되겠죠. 그러니까 기다려. 조금 기다려. 성질 급하게 그렇게 트위터에 올리지 말고 기다려. 이런 모양이죠. 중국 같은 경우. 약간 좀 화들짝 놀랐어요. 중국이 여유 있게 하려고. 지금 3월 1일까지 원래 기간이었는데 이건 연기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미주에서 한 달이든 연기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3월 1일인데 완료되는 게 6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6월이면은 3개월 밀리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관세맨이다 나는. 관세맨이라서 전 지금 참고 있었어. 니네가 같이 협상을 한다고 해서. 근데 니네 왜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하니? 야, 처음에는 양보한 듯하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안 된다는 게 맞니? 니들 협상 안 하고 싶니? 일단 올리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좋은 핑곗거리가 북한 말 안 듣잖니. 3개월 동안 니네 북한 질질 끌고 싶으면 북한이라도 관리해야지. 니네 뭐 하는 거야. 북한이 미사일 쏘도록 왜 놔두냐고 니네. 나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관세 때릴 거야. 어차피 이거 내가 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내가 밀어준 거잖아. 밀어줬던 거 그냥 시행할래. 요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국제 글로벌 사회에서 트럼프는 쟤는 원래 관세맨이었어. 지 입으로도 저렇게 얘기하잖아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완화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중국에서
어제 장 끝나고 빠르게 협상하러 간다. 협상하러 워싱턴 간다라는 거를 빠르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장중에 나온 게 아니고 중국 장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발표해서 우리 협상 오케이, 워싱턴 간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도 류어 부총리가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돌았어요. 류어 부총리는 안 가는 거 아니냐 저렇게 말해놓고 했는데 간다고 하죠. 류어 부총리가 직접. 그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된 거예요. 실무 책임자가 가는 거잖아요. 얘가 안 가면은 얘라고 하면 좀 그런가? 류어 부총리가 안 가면은 워싱턴 가는 게 의미가 없고 우리 시장 더 밀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쪽으로 가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우려감이 있던 부분은 확실하게 해소가 됐다.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로 난리쳤을 때 중국이 협상 안 한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는데 협상한다고 바로 나왔으니까 우려될 게 없다. 환율도 안정적이다. 외환시장에서도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 정도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안정적이다. 어제 한번 흔들었으면 됐다. 끝.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 보시고 외국인 수급 보세요. 요 두 가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슈가 있을 때 요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환율이 급등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 수급이 격하게 매도가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매도가 격하게 나오지 않으면 돼.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이 양호했잖아요. 근데 양호한 게 조금 나쁘더라도 약간 소액 조절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매도 금액이 주식 매도 금액이 뭐 한 3천억 이상 뭐 예를 들면 특히 한 5천억 이상 된다 그러면 이건 우려감이 크구나. 그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뭐 한 6천 계약, 7천 계약, 뭐 만 계약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우려감이 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수급도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급만 봤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북한이 미사일 쐈나? 우리 연휴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좋은 수급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양호한 수급이었다. 대신 미래에 이틀 안에 내일이나 모레 위든 아래든 한번 탁 튀고 나갈 정도의 수급은 나오지 않았느냐. 뭐 하루에 막 3% 이렇게 움직임은 아니고 그 정도 수급은 아니고 1%대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장중에든 아니면 최종적으로든 플러스 마이너스 1%대의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잘하면 2%까지. 뭐 이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겠냐. 요 정도 수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려감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양호하게 잘 마감했고요. 만기일까지만 뭐 잘 지나가고 이번 주랑 다음 주 초까지만 지나가면은 어차피 류어 부총리가 간 다음에 주말에 뭐 확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 주 초까지만 잘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번 이슈는 거의 일단락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서 좋은 일이 나와서 이제 협상이 완료됐던지 협상문 작성하고 완료가 되던지 아니면은 뭐 깨져서 지연이 되던지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나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초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둘 중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또 질질 끌면 트럼프 화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관세맨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니네가 안 해? 라고 하면 트럼프 화나죠. 그러면은 중국도 뭔가 맞불 작전을 내놓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근데 중국은 지금 맞불 작전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 이거 계속 질질 끌고 가면은 지들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에는 관세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지금. 한 2달 끌고 와보니까 괜찮거든 지들은. 그렇잖아요. 2달 끌고 와보니까 괜찮거든. 근데 이제 인상한 다음에 끌고 가는 거는 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중국이 급해지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요. 자세한 거는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뇌피셜로 계속 얘기한다고 그게 100% 다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관점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오늘 수급이랑 이러고 봤을 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크게 힘이 됩니다. 저희 뭐 직원들이나 뭐 저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힘이 난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영상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